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산한 비밀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2달 전에 속초의 한 숙소에서 겪은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동해를 여행할 계획이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흥미진진한 여정을 준비하세요. 이 이야기는 탐험온 휴가 여행이었던 것이 순식간에 안몸으로 변해버리는 과정을 다룹니다. 이상한 소음과 기이한 현상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과연 주인공이 이 음산한 숙소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곰파과님. 최근에 제가 겪은 섬뜩한 일화 하나를 제보해봅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중반 유부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유난히도 힘들었던 올해를 보내며 기껏 개같이 일해서 어디 휴가도 쉽게 못 가는 게 매번 아쉬웠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와이프도 마찬가지겠지만 휴가를 갈 때마다 가족을 위해 운전만 했던 게 못내 안타까웠던 모양입니다. 올해는 어차피 휴가도 많이 못 썼고 갈 데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 코에 바람 좀 넣고 오라고 토나키치더군요. 아마 결혼한 남자분들이라면 이런 제 와이프의 제안이 엄청 부러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아내에게 너무나도 고마웠고 모처럼의 자유를 만끽해보다 그토록 꿈에 그리다 나 홀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웨이트근하면 집에 와서 도시어보 나의 자연일이 나를 보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고 투먹배도 친구들과 몇 번 같이 했던 낚시를 이번 여행의 테마로 잡았습니다. 도내 쪽에 가서 속초에 숙소를 잡고 일주일 동안 낚시를 하는 게 여행의 시작이다 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조용히 낚시할 생각에 들떠서 밤새 한숨도 제대로 못 잤죠. 다만 매일 배를 타고 나가서 낚시를 하는 게 일정이다.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속초 근처에 있는 산 모텔을 잡고 낚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개조 어플로 숙소 가격을 비교해보고 찾아낸 곳은 속초 안쪽에 있는 모텔이었습니다. 보통 귀신 나오는 모텔은 호르몬이 많은 이지만 PC도 있고 넷플릭스도 되는 나는 요즘의 모텔이었습니다. 다행히 가격도 쌌는데 혹시 하는 마음에 어플로 결제하지 않고 투소로 전화해서 장기 투숙인데 프로모션이나 할인이 되는지부터 물어봤죠. 불량 휴가철이라 사람이 많은 시기이긴 했으나 편의의 빈방도 많으니 몇만 원 더 할인해준다는 말에 후딱 돈을 보내서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당일이 되었을 때 새벽부터 출발해 아침에 도착했고 당장 이틀이 어려워서 일단 오후 출조를 다녀온 후 모텔로 향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았고 정말 더럽게 행복했습니다. 자취할 때의 자유로움이 다시 한번 느껴졌고 그때 없었던 출시집 PC와 넷플릭스를 보며 행복함이 배가 되었죠. 물론 그런 행복을 깨는 게 하나 있기는 했습니다. 첫날 잡아온 물고기로 근처 수산시장에서 회를 떠와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는데 밤 전체가 떠나가라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들리는 척 무시할 수 있었더라면 상관없을 정도의 소음이었는데 그 소리에 자동적으로 집중하게 되면서 슬슬 제 심기를 건드렸죠. 아무리 TV 소리를 크게 들어도 이달력씩 들려오는 여자의 웃음소리는 중간중간 몰입을 방해했습니다. 그렇다고 본토스러운 웃음소리도 아니었고 대부분의 술집에서 들릴 왁자지껄한 여자의 목소리와 그 옆에는 남자들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친구들이랑 반쯤 올라왔는지 엄청 크게 떠들며 술을 마시는 것 같더군요. 짧게 모두 창문과 방문을 닫아도 건물 기둥을 타고 들이는 것인지 침대에 누워있을 때도 계속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 날부터 그랬는데 당장 내일 새벽에 종일 낚시를 해야 했고 출주 시간이 거의 새벽에 가까웠던지라 어쩔 수 없이 잠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잤는지도 모르게 계속 철잠에 들면서 어쩔지 잠은 들었지만 알람 소리 일어나면 목이 천백만간 무거웠죠. 장비를 챙겨서 새벽에 모텔 밖으로 나오려고 하니 프론트에 졸고 있던 알바생이 시원한 얼음물을 주겠다는 말에 갑자기 행복해져서 난 새벽에 잊었던 일을 잊었습니다. 그렇게 5시쯤 회를 뜨고 서다리 패디 챙겨서 모텔로 돌아왔는데 다행히도 모텔은 고요하고 조금 섬뜩할 정도로 한산했습니다. 모텔 1층에 셀프바가 있어서 우리랑 쌍구리 음료라도 챙길 겸 내려갔는데 차를 겸었던 알바생이 저녁 근무 도대를 하는 건지 모텔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괜히 오지랖이 챙겨서 난 새벽에 얼음물 줘서 고맙다.
내일도 오전 출조인데 혹시 얼음물 하나 더 챙겨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밤새 교시로 그날 많이 잡았던 우럭 쪽 따로 챙겨뒀던 횟감을 더 내냐 살갑게 부탁을 했습니다. 알바생도 연신 당연한 건데 너무나도 고맙다며 이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녀이 찾아왔고 도시업으로 보며 술을 먹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또다시 남녀가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체 뭐가 저렇게 즐거운지 온 동네가 다 떠나가라 시끄러운 건가 싶었는데 벽에 귀를 가져다 대고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이러고 있는 제 자신이 뭔가 이상한 일이 되자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주무를 내려가서 알바생에게 그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못 자겠다고 어느 곳인지 모르겠으나 제발 좀 조용히 좀 시켜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죠. 그런데 알바생 표정이 뭔가 이상하다는 게 단번에 느껴졌습니다. 입은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눈은 프론트 밑에 있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고 답답하네. 다시 한번 제가 그 사람들 어디 웃으냐고 내가 직접 말하겠다고 말했더니 하는 말이 그게 쟤네 좀 이따가 올라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바생이 멀쩡한 것 같진 않았는데 굳이 그걸 올라가서 확인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여기가 어디 여관도 아니고 보통 객실에 몇 명이 묵고 있는 길에 당장 그 자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저랑 통화 넣어도 될 문제를 굳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는 단어를 썼으니까요. 솔직히 당시만 해도 걷어놨지만 답답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냥 호수만 말해달라고 했지만 역시나 본인이 처리하겠다며 연거푸 확인하겠다고 말하더군요. 뭐 여기서 굳이 착한 알바생이라 싸워서 뭐 할까 싶어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와 소주를 2병을 비울 때까지 여전히 그 소리는 들렸고 너무 귀찮은 마음에 전화로 한 번 더 부탁을 하고는 술에 취해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은 방파제나 치료하러 가는 날이었는데 짐을 집에서 나오는 길에 방 청소를 부탁하고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초절번 둘째 날은 두안이 도왔지만 언제나 물고기를 잡으라는 법은 없는지 방파제 아침엔 미끼랑 덮밥만 오고지게 바다에 뿌리고는 일찍 방에 들어왔습니다. 매일회만 먹어서 지겨웠기 때문에 근처에서 족발이랑 치킨을 사와서 일찍 돌아왔는데 이제 금방 초소를 끝내 마실지 밤 앞에 동남아 직원들과 아까 그 알바생이 있더군요. 알바생은 밤새 근무를 했을 텐데 오후 2시에도 근무를 하는지 제 방에 있던 중에서 이리저리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 방어 청소가 끝났는지 그럼 들어가도 될지 물어봤더니 이미 끝났다고 들어가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열려있는 방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뒤에서 알바생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몸을 기울여쳐 쳐다보니 혹시 사장님 강원도 소주 드셔볼 생각이 있냐고 묻더군요. 강원도 소주가 뭐냐고 물으니 지역 소주와 뜸없인데 모텔 사장이 몇 박스 가지고 있어서 밖에 손님들에게 선물용으로 준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야 너무 좋다고 달라고만 했는데 바로 가져다 주겠다고 하고는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바로 앞에 있는 중만 계단도 안 타고 끝에 있는 비상구 계단으로 뛰어가더군요. 제가 묵었던 곳이 3층이었고 엘리베이터와 그 옆에 있는 계단이 바로 앞에 있는 방입니다. 계단으로 2층까지 내려가면 바로 옆에 프론트가 있고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죠. 그때 그걸 굳이 저 끝에까지 뛰어가서는 다시 돌아가 1층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물도 챙겨야 해서 바로 계단으로 내려갔는데 심지어 제가 도착했을 때도 알바생은 1층에서 프론트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발연이 저는 굳이 왜 비상계단으로 오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둘째 날 보여줬던 표정을 하고는 프론트로 들어가서 소주를 꺼내서 주더군요. 제 말을 안 들은 것 같지는 않아서 한참을 가만히 쳐다보니 그 계절에 기억났다는데 말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손님들이 다니는 길로 다니지 않습니다. 손님들 이동하실 때 불편하실 수 있어서요. 뭐 너도나도 정답 같은 말이었지만 뭔가 이상했던 건 소주를 가져오는 내내 그 말을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것 같다는 거죠. 2시간 모텔 청소하는 시간이고 손님도 없을 시간인데
입시 시간도 한참 남은 상황에 굳이 손님을 위한다는 게 더 이상했고요. 대답은 해줘야 하니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손님도 없는데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바생이 마약 내용 때문에 제가 남은 숙박일 동안 공포에 떨어야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위 차장님, 오늘부터 사장님 혼자 모텔에 묵으셔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알바생도 아차 싶었는지 빠르게 제 눈을 보고는 다시 프론트로 들어갔습니다. 저야 그때는 평일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고 보통 저녁에 오는 사람들도 있으니 별다른 생각은 없었죠.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부어라 마셔라 술판버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까 오늘은 저 혼자 연임 읽는다는 말이 기억나는 바람에 전화도 내려가지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목소리와 똑같은 남매의 목소리가 그대로 들렸고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알바생한테라서 왜 또 이런 소리가 들리냐고 물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제나 어제와 같은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여전히 들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낮에 봤던 알바생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스쳐가는데 굳이 여기서 티내봤자 더 무서워지기만 하고 알바생이 할 말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술도 사야 했지만 매격신으로 잘 수가 없으니 소주만 들이켰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숙박일이 되고 퇴실을 하려고 프런트로 내려왔는데 알바생이 잠깐 기다려보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프런트 뒤쪽에 가서 어디 병원안 갈 때나 쓸 법한 좌익 바구니를 내왔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으니 잠깐 밖에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일단 받으시라고 반단체로 과일 바구니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리둥절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듣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혹시 방에 두고 온 거란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그 방에 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알바생은 퇴실할 때까지 절대 말 안 하려고 했고 최근에 관련 컴플레인도 없어서 굳이 숙박전에 말 안 했다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곳이 옛날부터 모텔이었는데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누웠던 방은 바로 밑에 방에서 몇 년 전에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괴담에나 나오는 것처럼 다같이 자살을 했다거나 하는 일은 아니었고 젊은 남녀들이 놀러가서 방을 두 개 잡았는데 밤만 되면 방 하나에 몰아서 술을 마셨대요. 당시 사장이 지금도 사장인데 굳이 혈기 넘치는 젊은이들 방해하고 싶지도 않아서 날리지도 않았죠. 그리고 다음날 레저 스포츠를 냈는지 배를 타고 나갔는지 그대로 익사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4명 중에 1명만 살았는데 문제는 그 사건 이후로 손님들 중에 그 방 근처에 자는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걸더래요. 다니는 밤마다 근처에 술 먹는 소리 때문에 도저히 못 자겠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왔답니다. 처음에는 그 소리에 그런지를 찾아다녔지만 도저히 그럴 만한 숙박 인원이 없었고 당장 알아낼 수 없으니 사장이 직접 그 죽은 방에서 잠까지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술반 버리는 소리를 사장 본인도 들었는데 아무리 용을 써도 없어지지 않더랍니다. 그러나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컴플레인은 없었는데 잊혀질 때쯤 제가 와서는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던 거였죠. 심지어 알바생은 그때 잊지도 않았고 사장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지만 자기가 일하는 동안에는 그 소리를 들은 적도 컴플레인이 있었던 적도 없었답니다. 물론 그게 너무 무서워서 자기는 그 방 근처로는 평소에 가지도 않고 그 때문에 비상계단을 타고 1층까지 내려왔다는 거였죠.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스토리지만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끄기 저도 당연히 무서웠습니다. 그게 무슨 이유든 간에 제가 밤마다 들었던 소리가 죽은 사람들의 목소리였으니다. 옛날 일이 아닙니다. 불과 2달 전에 제가 겪을 실제 경험담입니다. 30년이 훌쩍 넘게 살다 보니 세상이 참 좁고 안 만날 것 같아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그 모텔에 가실 수 있을 테니 혹시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확인해보세요. 오늘의 무서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집에 머물 수 있겠어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음산한 비밀들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